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스퀘어 지퍼 크로스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죽에 붙이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의 안쪽 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바느질 구멍으로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가죽 안쪽 면에 숫자 스티커를 붙이고 제작해주세요. 먼저 4번 가죽을 1번 가죽의 겉면 위에 올려주세요.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두 면의 둘레를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4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두 가죽의 왼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하고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5번과 2번 가죽을 추가해서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새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1번과 2번 가죽 사이에 5번 가죽을 올리고 5번 가죽의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줍니다. 가방의 바닥면입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1번 가죽의 코너 부분을 보면 구멍이 없습니다. 5번 가죽 한 겹만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5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두 겹의 가죽을 같이 통과해 주는 겁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은 아래 바늘을 5번 가죽 한 겹만 바느질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 면도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과 8번 가죽 그리고 7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의 양쪽 면에 7번과 8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 9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놓고 지퍼를 닫아서 지퍼고리가 왼쪽에 오도록 놓아줍니다. 이 부분에 8번 가죽을 올려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버클이 있는 짧은 가죽이 8번 가죽입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보면 3번 가죽 양쪽으로 바느질 구멍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 구멍은 매듭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3번 가죽 한 겹만 매듭용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줄 때 8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왼쪽에서 세 번째 구멍입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매듭 짓기 위해 다시 3번 가죽의 매듭용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바늘을 다시 8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두 번 매듭 지었으면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왼쪽 방향으로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에서 첫 번째 구멍과 동일하게 위에 구멍과 두 번 바느질해서 매듭 짓고 마감해줍니다. 팔 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아래 바늘을 3번 가죽의 매듭용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두 겹의 가죽을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위에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면 두 번 매듭 지어집니다.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면도 7번 가죽을 올리고 바느질해줍니다.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에서는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8번 가죽의 버클에 7번 가죽을 끼워서 본인에게 맞는 길이로 조절해서 연결해줍니다. 남은 가방끈은 가죽고리로 고정해주세요. 가방끈의 끝부분은 8번 가죽 위에 있는 가죽고리에 끼워서 고정해줍니다. 모두 체결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6번 가죽 두 개를 3번과 1번 가죽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가방의 양쪽 옆면을 바느질하는 겁니다. 세면의 둘레를 6번 가죽에 파이핑 심을 넣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2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개로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을 보면 가운데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3번 가죽의 위에 면에도 가운데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5번과 3번 가죽의 겉면을 서로 맞붙이고 큰 구멍을 맞춰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두 가죽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다음은 6번 가죽 가운데에 파이핑 심을 넣어서 세로로 접어줍니다. 파이핑 심을 약 3cm 정도 남기고 6번 가죽으로 감싸주세요. 파이핑 심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6번 가죽의 시접 부분이 위를 향하게 해서 두 가죽 사이에 큰 구멍의 오른쪽 구멍에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아래 바늘을 큰 구멍의 오른쪽 구멍으로 통과할 때 4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빠뜨리지 않도록 천천히 통과해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계속해서 4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가죽 4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집게와 바늘이 가까워지면 집게를 조금씩 뒤로 밀어서 고정하고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6번 가죽의 시접 부분이 위를 향하게 해서 위에서 봤을 때 파이핑 심이 바늘의 아래에 놓여지도록 놓고 바느질을 해줘야 합니다. 파이핑 심이 바늘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해주세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바느질을 이어가면 됩니다.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3번 가죽의 큰 구멍과 여기 6번 가죽의 큰 구멍을 맞춰줘야 합니다. 두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4겹 모두 큰 구멍입니다. 4겹의 큰 구멍을 잘 맞춰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늘 빼기가 어렵다면 볼물을 엄지와 검지에 끼우고 사용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뒤집는 가방이라서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그래야 겉면에서 보았을 때 실이 헐겁거나 바느질이 엉성해 보이지 않습니다. 6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해주세요. 큰 구멍의 전 구멍까지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큰 구멍에서는 3번과 5번 가죽 2겹만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고 전과 동일하게 나머지 6번 가죽에 파이핑 심을 넣어서 3번과 5번 가죽 사이에 끼워줍니다. 큰 구멍의 다음 구멍과 6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춰주세요. 큰 구멍을 중심으로 양쪽 면에 6번 가죽이 겹치지 않게 놓아줍니다. 위에 바늘을 4겹의 가죽을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4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드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사용할 실이 모자라다면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고 새로운 실을 사용해서 바느질을 이어가면 됩니다. 다음 구멍부터는 4번 지퍼 가죽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5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5겹의 바느질 구멍을 빠뜨리지 않도록 천천히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3번) 가죽의 지퍼를 열고 바느질하면 바느질하기가 더욱 수월합니다. 라운드 부분에서 가죽 5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5겹의 가죽을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해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이 거의 끝나가면 파이핑 심을 남은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파이핑 심이 겉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잘라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큰 구멍에서 3번과 5번 가죽 2겹만 바느질해주세요. 양쪽 실을 당기고 실 마감을 위해서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방은 조립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가방을 뒤집어 주세요.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서 아래의 코너 부분부터 눌러서 뒤집어 주면 됩니다. 나머지 한쪽 면도 동일하게 뒤집어 줍니다. 양쪽 면도 밀어주면서 뒤집어 주세요.
가방을 뒤집었으면 바느질한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가방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처음 남겨놓았던 파이핑심을 가죽과 같은 길이로 잘라줍니다. 파이핑심이 가죽 안으로 들어가도록 겉면에서 손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겉면에서 보면 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죽을 뒤집을 때 생긴 주름으로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가방 안에 사용하지 않는 신문지나 종이를 가방 안에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면 스퀘어 지퍼 크로스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